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썸네일 자체가 완전히 셀트리온으로 도배가 돼 있죠. 예. 오늘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이제 발언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얘기들이 나왔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가 상당히 좀 유의미한 어떤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0.6%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도 1.4% 올랐습니다. 양시장 모두 뭐 다른 아시아권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다른 아시아권 증시는 오늘 보시면 니케이 지수가 0.5% 빠졌고, 홍콩이 1.2% 빠졌고, 대만도 뭐 약보합 정도. 오늘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네요. 1.8%. 뭐 차익실현 매물 정도 나와서 빠졌다고 좀 외신에서 보도되던데, 뭐 어찌됐든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 예. 미국은 오늘 좀 휴장이죠.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변동이 좀 없을 수 있는데 아시아 증시가 조금 좀 밀렸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오늘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만의 어떤 호재, 뭐 셀트리온 쪽의 어떤 강세도 있었지만 일단은 장 시작하시면서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이제 그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소식, 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1.6% 강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5G 관련 종목들이 이 삼성전자의 7조 원 넘는 미국 통신사양 이제 공급 계약 때문에 굉장히 센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셀트리온이 3.7%,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좀 약세였고,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 주들도 오늘은 조금 시세가 좀 좋지 않았던 뭐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은 뭐랄까 큰 특색보다는 듬성듬성 성장주 쪽은 뭐 대체로 좀 밀린 어떤 형국이었던 것 같고요. 2차전지나 이제 언택 기반의 5G는 삼성자발 호재로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는 막판에 또 이제 호재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죠. 코스닥 시장 보면 이제 뭐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종목별로. 뭐 시젠 같은 경우 4.4%, HLB도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8%,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는 이제 또 셀트리온발 호재 나오면서 좋은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2차전지는 조금 밀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뭐랄까 특색보다는 호재 나온 어떤 재료가 있었던 그런 어떤 업종, 종목별로 강세를 보이고 뭐 약세를 보이고 그랬던 것 같고요. 오늘 뭐 DB하이텍도 좀 강했네요. 7% 강세. 그래서 지수는 뭐 양시장 모두 이제 플러스권 보여주면서 강한 추세적인 흐름, 미국이 빠졌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뭐 빠지거나 뭐 추세가 붕괴되거나 그런 어떤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고, 미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을 보였지만 밑꼬리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도 역시나 이제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추세가 붕괴되거나 그러긴 쉽지는 않은 거죠. 조정일 따름인 거죠. 조정인데 그 기간이 뭐 1, 2주일지 두세 달일지 그거에 따른 문제지, 추세가 붕괴될 걱정은 이 대세 상승장에서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지수는 뭐 코스닥보다는 좀 그래도 약하죠. 바이오가 지금은 득세를 하는 장세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이. 위로 이제 매물이 있는 지역은 보시면 2018년도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2018년도에 요 고점권역 여기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9월 달에는 요거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수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9월에 강력한 어떤 호재성 일정들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이 강한 상승을 만들어 준다면 코스닥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주도주로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지수의 수준 9월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7천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이렇게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했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개인들의 어떤 주도 장세, 수급이 밑에서 떨어지면 사겠다는 수급들 계속 있고요. 오늘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그런 수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세 상승장의 어떤 기조 흐름 뭐 문제 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뭐 그린 뉴딜 좀 얘기 좀 하려다가 셀트리온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 내용은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코로나 관련된 국내 현황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100명 정도.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또 거래두기가 또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어떤 흐름이고요. 오늘 셀트론이 이제 2020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라는 행사에서 이제 식약처가 이제 주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정진 회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종합적인 셀트론의 코로나19 대응 종합 포트폴리오인데요. 정말 잘 갖췄죠? 항체 치료제 신약이고 또 면역 억제 치료제, 약물 재창출, 램시마 쪽이죠.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까지 종합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제약기업이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종합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역시나 이제 항체 치료제입니다. 임상 1상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3분기, 그러니까 9월달 안짝으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식약처, 또 이제 미국 FDA, 그리고 영국 이제 식약처 쪽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돼 있고, 램시마 쪽은 지금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를 시키는 어떤 억제제로서 이제 임상을 영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램시마를 통해서 TNF 알파 억제로 코로나19로 기인한 이제 이 염증 감소를 좀 기대하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이따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이제 한 4개 기관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진단키트 쪽 8월 달에 미국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어떤 치료제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유일한 제약회사다라는 소개를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회장 발언에서 CTP59 쪽 보면요. 9월 말에 임상 2, 3상을 동시 진행하는 걸 희망한다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딱 날짜를 명시하지 못했죠. 지난 6월달 이제 임상 1상 들어가는 날짜를 콕 집어서 날짜를 지정했었어요. 그게 사실은 조금 뭐랄까요,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식약처에서 지정한 날짜 하루 뒤에 이제 승인을 내줬죠.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번에 날짜를 지정을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신 것 같고, 어쨌든 희망한다. 9월 말부터 준비는 다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일상에 대한 경증 환자, 효능에 대한 부분이 나와줘야겠죠. 그 부분이 나와줘야 임상 2, 3상에 대한 식약처 신청한 부분이 아마도 이제 승인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3%대, 셀트리온 제약의 8%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막판에 좀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효능에 대한 부분이 일상에 대한 완벽한 결과물이 좀 나와줘야지 확실한 뭐랄까요, 확실한 상승? 거래량이 엄청나게 대량으로 붙으면서 이제 막판에 이제 오늘은 상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체 어떤 상승까지는 아니거든요. 오늘 상승은 결국은 장중에 대량 거래가 막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서는, 그러면서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어떤 상승이 나오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뭐 긍정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셨지만 임상 1상에 대한 온전한 결과가 결국은 나와줘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임상 2상에서 이제 탁월한 효능, 안정성이 확인되면 연말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임상 2상 진입하는 부분부터 일단은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늦어도 이제 내년 5월 달에 임상 3상을 마칠 것이며 국내 필요한 수량만큼 대량 공급 가능하도록 이달부터 대규모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정진 회장 이제 발언 중에서 백신하고 CMO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 주가에 좀 영향을 준 포인트라고 생각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단백질 제조업 방식의 코로나 백신 생산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 올 수밖에 없으며 생산을 해주게 되면 자국용만큼 우리나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백신을 확보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백신 생산하려면 우리나라 국민한테 쓸 백신 정도는 주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야지 생산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백신으로는 홀 바이러스 백신이 가장 좋으나 치료제가 있어야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는 백신은 일종의 브릿지 형태의 백신이 될 수 있다.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 해도 중화 능력이 있는 항체 생성 확률이 50%를 넘기 힘들 것이다. 저번에 제가 그래서 이 코로나는 이제 호흡기 형태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체 생성 확률 자체가 좀 낮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완벽한 백신이 나올 수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그 효능 자체 중화 능력 항체 생성 확률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른 어떤 백신에 비해서 우리 몸 안에 그냥 있는 그런 어떤 그 바이러스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치료제 다른 제품들하고 병용을 해가지고 사용해야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처치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별 백신을 한번 좀 보면요. 지금 단백질 제조업 방식, 합성 단백질 백신이 플랫폼 점유율에서 43%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방식의 백신인데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노바백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수주를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이죠. 그런 부분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런 것들을 전부 커버할 수는 없을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쪽에 대한 어떤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한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 세계 인구가 뭐 한 번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번 접종을 해야 되고 이게 또 계절성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60억, 70억 도즈 그 정도 인구가 맞을 정도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을 빼놓고 생산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쪽으로 분명 수주 계약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자국용 백신은 확보하는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향후에 좀 이런 부분까지 CMO 어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까지 오늘 좀 언지를 했던 부분이 또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SK증권에서 나온 어떤 자료인데요. 부족한 백신 공급으로 전 세계는 백신 전쟁 중이다. 생산실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꺼번에 전 세계 인구 80억 명분에 대한 백신 생산을 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생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8월 17일 호주의 한 기사에 따르면 1회 접종분의 독감 백신 가정하에 전 세계 백신 생산 능력은 64억 도주 수준이다. 그러나 개발 중인 코비드19 백신의 경우 2회에서 3회까지도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인 120억 도주에서 150억 도주까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가 착각했네요. 120에서 150억 도주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내용이 또 이제 이렇게 외신에 또 분석 보도가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업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화이자, 노바백스, 뭐 모더나, 존슨앤존슨 이런 어떤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 또 이제 백신 개발사들이 결국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은 첫 번째 이제 공급을 1억 도주, 3억 도주, 뭐 6천만 도주, 1억 도주 그러니까 이런 규모를 생산하려면 한국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CMO를 아마 받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정진 회장 발언에서 항체 치료제 부분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후보 물질의 경우 초기에 치료제를 투여하면 24시간 안에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숭이 실험에서 발견된 내용이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에 이제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초기에 못 잡으면 이 폐로 침투해가지고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이제 폐렴으로 확장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어떤 질환으로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기에 이제 잡는 게 중요한데 24시간 안에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했다는 게 사람에 대한 지금 임상을 진행하는 경증 환자에게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효능이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되어지고요. 항체 치료제는 부작용이 적고 안정성이 높지만 생산 기지가 이제 한정돼 있죠.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 약 한 15%를 가지고 있고 셀트론이 이제 6에서 7% 정도, 뭐 나머지는 대부분 삼성 바이오로직스일 거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항체 치료제가 먼저 다른 기업이 개발하더라도 뭐 리제네론이라든지 뭐 일라이 릴리가 이제 먼저 개발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상당 부분을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확보가 용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생산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시마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요. 램시마는 지금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영국에서 진행된 지 지금 2달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정진 회장이 얘기한 거는 중간적인 어떤 결과를 좀 얘기한 어떤 뉘앙스거든요. 예. 면역 억제제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토카인 치료제 중에서는 옥스퍼드와 실트론이 현재 개발 중인 것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얘기를 좀 한 걸로 보여지고요.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 치료제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및 영국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하고 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이용한 코로나19로 인한 염증 감소 효과를 중간 결과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램시마는 이미 전 세계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으로 약물 재창출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결과 나왔다 하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서정진 회장 발언에서 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기업이라는 어떤 부분인데요. 올해부터 이제 비축 생산을 해서 임상 연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환자에게 투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항체 치료제하고 혈장 치료제 쪽에서는 개발 속도나 임상 속도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뒤처져 있지 않고 생산 측면에서도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개발을 지금 현재 잘 하고 있고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셀트론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바이오베터 램시마 쓰시죠? 바이오베터 개발해서 신약 개발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위기가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서정진 회장이 지난 주총에서 얘기했던 9월이면 새로운 기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이 신약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기회로 잡게 된 거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9월달부터 생산하고 9월달에 뭐 이상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 2월달, 3월달에 설계가 다 끝난 상황이었을 거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시점에 행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영상 만드는 중에 이제 셀트론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또 나왔네요. 램시마 IV, 램시마 SC를 또 410억 원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계약 소식인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유럽 쪽으로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뭐 그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결국 실적이라는 게 기업의 중장기적인 어떤 뭐 주가, 가치 성장에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소식들 계속적으로 이제 아주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 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수동적인 백신 역할까지 해줄 거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어제 일요일 날 만들어서 올려드린 영상에서 지금 미국의 이제 백신 개발사들이 효능과 안정성을 절차에 따라서 완벽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접종할 수 없고 공급할 수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합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항체 치료제가 보다 더 빨리 그리고 이제 상용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리포팅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적인 백신 역할까지 항체 치료제가 해줄 수가 있다. 셀트론도 지금 백신 역할에 대한 임상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코비드19 항체 치료제 개발 현황에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코비드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백신 개발. 그러나 대규모 임상 데이터가 공개된 바 없고 초기 중화 항체 생성과 더불어서 장기 면역에 중요한 T세포 반응률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다. 코비드19 치료 개념으로 개발 중인 단일항체 주요 임상 개발 트렌드는 치료뿐 아니라 코비드19 바이러스 노출 고위험군이나 무증상자에 대한 예방 목적의 코호트도 포함했다. 두 번째, 단일항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단일항체 병형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변이, 회피를 차단한다. 뭐 칵테일 요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두 가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서 이 코비드19 치료제, 항체 치료제가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국내 관련 기업은 셀트론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개발을 하는 건 이제 셀트론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이제 이 항체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의 이제 물량을 수주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그런 관점으로 여기서 짚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론은 현재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삼성 바이오는 GSK, 비르 이쪽 연합의 단일 항체 파이프라인에 DS를 이제 수주받은 상태다. 아래 내용이 나오는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 개발 결과에 따라서 셀트론 파이프라인의 가치 변동 및 삼성 바이오의 단일 항체 추가 수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도 추가적인 다른 어떤 제약사로부터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죠.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선두권 업체는 리제네론, 일라이릴리 그리고 GSK다. 지금 속도면서 여기가 빠르죠. 왜냐면 3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기업. 현재 코비드19 단일 항체 치료제 개발사 중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리제네론, 일라이릴리, GSK이며 임상 3상 수준이다. 임상 데이터는 지금 현재 뭐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전임상 원숭이 이런 것들은 발표가 됐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임상 데이터는 공개되진 않았고요. 리제네론은 8월에 고무적인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했다. 세 개 기업 모두 치료뿐 아니라 수동 면역의 예방 목적까지 임상 개발을 진행 중이다. 뭐 셀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셀트론이 만약에 이번에 경증 환자 대상으로 효능이 있는 거를 발표하게 되면 처음으로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임팩트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그걸 기다리는 어떤 모양새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나온 서정진 회장의 발언이 뭐 기폭제가 될 수는 있지만 효능에 대한 부분이 분명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나온다면 이건 뭐 여기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죠. 인간에 대한 환자에 대한 효능이 데이터로서 확인됐다. 이거는 뭐 여기 업체들하고 뭐 같이 나란히 하는 게임에 편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면요. 왜냐면 지금 셀트론의 가장 핵심 모멘텀이 항체 치료제 개발 지금 상황이고
지금 누가 빠르게 임상을 진행하고 치료제를 내놓을 것인가가 관건인 게임이죠. 거기서 가장 경쟁사가 요 세 업체입니다. 지금 결국은 셀트론까지 4파전이에요. 예, 여기서 뭐 누가 먼저 임상 3상을 완료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누가 보다 더 보급을 빨리 하고 낮은 가격에 할 수 있고 효능이 조금 더 좋은가, 요 포인트도 짚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임상 완료 시점에서 딱 누가 먼저 했다 이걸로 승리를 결정하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보면 뭐 치료 목적 임상 2상, 3상을 지금 동시에 리제네론이 하고 있고요. 예방 목적의 3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이제 단일 항체를 이제 병용하는 그런 어떤 병용 요법을 이제 하면서 변이 회피에 좀 효과적이다. 이걸 또 사이언시즈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문제는 로슈, 글로벌 빅파마, 로슈와 같이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산 부분에서 좀 해결되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고요.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역시나 이제 임상 2, 3상, 예방 목적으로 3상, 리제네론하고 거의 흡사한 속도죠. 그리고 두 개의 단일 항체를 병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는 연말까지 10만 도주 이상 생산 목표. 그러니까 생산 부분에서는 릴리사가 이제 가장 취약해요, 현재로서는. 리스크를 크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효과 입증할 경우 연말까지 이렇게 생산 목표를 갖는다. 그리고 이제 비르바이오텍, GSK랑 같이 연합하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생산 계약을 체결했죠. 치료 목적으로 이제 2, 3상을 하고 있고요. 또 예방 목적으로 두 개 더 진행할 예정이다, 임상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시바이오, 삼성바이오, 바이오젠, 뭐 꽉꽉 채워놨네요. 계약하는 업체들을.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치료제 활용을 목표로, 완료를 목표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거기서 셀트론도 2, 3상 동시 2, 3상을 이번 달 말에 진입한다면 생산도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9월 말부터.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상용화되는 거는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서 하게 될 건데 결과가 좋으면 이상해서 그러면 이 기업들하고 그렇게 큰 어떤 속도면에서 차이나 보급 면에서의 어떤 시점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번에 2, 3상을 9월 말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효능이 어서 나와야겠죠? 영국과 한국에서의 어떤 경쟁환자 효능이 그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세계 업체랑 같이 비등하게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기대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한 적이 없었잖아요. 글로벌 빅파마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셀트론 그룹은 지금 실적적인 면에서도 뭐 정말 서프라이즈한 어떤 흐름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2020년이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정리된 건데요. 이 내용은 제가 리포팅은 블로그에다가 업로드 시켜 놓을 테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제네론은 이제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참 그 셀트론이 바르다로부터 여기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CTP27을 이제 임상 3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참 미국 기업은 이렇게 단박에 그냥 5천억을 그냥 쏴주네요. 그렇죠. 5천억 규모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국방부와 바르다 및. 그래서 지금은 이 치료제 백신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패권이 걸려 있고 외교적인 어떤 힘을 겨룰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떤 타국가한테 막 돈을 막 지불하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특히나 뭐 한국 기업한테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다만 좀 바르다가 여기는 지원을 해주는 게 좀 아쉬운 어떤 대목이네요.
그래서 이런 세 개 기업하고 지금 그 셀트리온이 장을 겨루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나온 기사 중에 셀트리온 트룩시마가 미국 보험사 쪽에 이제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됐다. 예. 트룩시마까지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제 제일 큰 최대 보험사죠. 여기 이제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트룩시마에 이제 오리지널 리툭산보다 먼저 처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보험 가입자들이 트룩시마를 먼저 처방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뭐 상당히 우호적이죠. 이게 뭐 바로 막 점유율을 막 급상시킨다 이러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리툭산 대비해 가지고 뭐 디스카운트 받는 게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호적일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쪽은 지금 미국에서 14%를 점유하는 최대 규모 보험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트룩시마가 이제 신규 환자에 처방받을 수 있게 한 만큼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툭산을 대신해서 트룩시마가 먼저 빠르게 처방될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다. 미국 항암 시장에서 신규 환자와 기존 환자 비중은 8대2 수준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어떤 만성 질환보다는 이 항암제 쪽은 신규 환자 비중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이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거나 권유를 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런 부분에서 트룩시마가 상당히 좀 지금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죠. 기존에 이제 램시마보다는. 그래서 지금 지난 7월달 보면 그 트룩시마가 리툭시맙 요 시장에서 19.4%까지 점유율을 올렸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한 30%에서 많게는 40% 점유율까지도 좀 내다보고 있는데 어쨌든 30%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올해 가장 매출을 높여주는 당연히 제품은 트룩시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또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기업이든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제약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 바이오 의약품 같은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서 이 연구 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셀트리온이 1위입니다. 보시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셀트리온이 8천억, 유한양행 뭐 이런 제약사를 대형 제약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해 뭐 1조 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조 가까이 2조 넘을 수도 있겠죠. 잘하면. 그렇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어떤 매출 그것도 해외에서 주로 대부분의 매출을 내는 그런 제약바이오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뭐 될 걸로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지난해에도 R&D 연구개발비를 3,031억을 이제 투자했는데요. 그래서 1위 했죠. 바이오 업계에서. 뭐 올해도 이제 뭐 3천억 이상 지출할 걸로 예상되고요. 압도적인 어떤 연구개발비를 이제 투자하는 그런 국내 기업입니다. 그만큼 장기 성장을 위한 어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결국은 9월달이 제가 볼 때는 공매도가 생사의 어떤 기로에 있는 선택의 문제를 안게 되는 그런 달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부분이 또 오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특히나 또 영국에서 램시마가 중간적인 어떤 결과, 효능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발언까지 했다는 부분이 뭐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식약처가 이제 주관한 자리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항체 치료제가 9월 말에 2상, 3상 동시 진입을 하는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결국 이제 1상이 완료되고 결과 나왔을 때 들어가게 될 거죠. 저 일정이 맞춰진다면 사실 셀트리온은 정말 글로벌 빅파마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어떤 발걸음을
계단을 오르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셀트론의 9월은 새로운 어떤 기업으로 될 것이라는 그 얘기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달인 거죠. 그래서 2020년 9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역시나 이제 주가에 있어가지고도 가장 중요한 어떤 변곡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셀트론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는 영상이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